코딩 배우고 싶은지 알고요. 어쨌든 저도 제 나름대로 개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현재도 뭐 계속 그렇고. 데이터베이스를 듣다가 프로그래머가 돼야겠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동시 시청자 수가 120명을 넘어가는 제 채널 거의 뭐 최대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승진님 이제 소개부터 제가 좀 해드려야 되겠죠? 아까 잡담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승진님께서는 승진이어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버세요. 잠깐 자료화면처럼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승진이어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들을 보면은 최근 영상들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개발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옛날 영상을 보면요, 코딩 테스트 문제풀이 영상 같은 게 잔뜩 있어요. 1년 전에 정말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방향을 조금 선회하신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좀 거꾸로 보는 성격이어서 과거부터 보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거 지금 당장 알 필요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에 와닿게 되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분이신지 이력을 보는 게 좋겠죠? 이승진님 과거가 어떤지를 먼저 볼게요. 연대를 다니셨는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소위 그냥 경영학과입니다. 예. 경영학과도 연대 경영학과는 뭐 들어가기 쉬운 데는 아니죠. 예. 어쨌든 공대는 아니셨죠. 응용 통계학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걸 부전공을 하셨고 한국에서 네이버를 다닌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구글 다니시니까 바로 이제 미국에서 취업하신 분들보다 미국의 차이도 잘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공자로서 구글까지 오시려면 참 험난한 길을 오셨을 거예요. 학생분들 보실 때는 저 사람은 뭐 똑똑하니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정말 처절하게 대가를 다 치르고 현재 여기까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일단 네이버를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UC 얼바인으로 가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마스터를 하셨죠. 네. 제가 이력서만 보고 추측을 하건데 뭔가 심리적인 변화가 있으셨던 거 아닐까, 그런 게 조금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인턴을 하는 게 CS 학생들에게 되게 중요한 갈림길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존에서 인턴을 하셨고 그 다음에 MS를 가셨어요. 저는 전공이 너무 달라서 뭔 일 하셨나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하시는 일 구글 플레이는 알아요. 게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진님께서는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 이제 구글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승진이어 채널 운영하고 있는 이승진이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공이 완전히 다른 거였고, 한국에서 일을 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것도 있고, 변화의 스토리가 계속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다 뭐 끝이지만, 그 과정에 어쨌든 저도 제 나름대로 개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현재도 뭐 계속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팁이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는 약간 실수였다든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고, 실리콘밸리 미국 기준으로 취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작년에 준비를 또 굉장히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정리해두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또 뭐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으로 나갔던 얘기가 한국하고 미국이 어떻게 다른가. 그런데 이제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많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젊은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혹시나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나는 한국 회사 다닐 거라서 뭐 미국 회사 일에 그렇게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한국 회사들은 미국 회사,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쪽 IT 쪽은 아주 빠르게 쫓아갈 거예요. 와 보니까 저는 확신이 듭니다. 이승진님께서도 미래 동향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국 대기업도 다녀봤고 그다음에 미국 대기업도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난다, 뭐 요것부터 조금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고민도 많고 와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다고 저는 느껴요. 뭐 한국에 있을 때 겸손하고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간다 이런 말도 있고, 잘 모르면은 리서치를 확실히 해서 잘 모르는 말을 좀 약간 아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잘하고 주장 같은 것도 잘하고 상대방을 거슬리지 않게 자기 편을 만들어 가면서 동시에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면서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한다라고 말을 할 줄 알고 싫어하는 거는 내가 싫어한다라고 그거를 외교적으로 말할 줄 알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현지에서 자란 친구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더 자기주도적으로 커리어도 좀 찾아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저기 한국에 있으면서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수동적으로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전까지는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던 시절이 길었으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한국보다 더 자기 주장이 강하고 확실하고 뭐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간단하게 그렇죠. 생각나
하시는 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거 얘기 잠깐 다시 해볼게요. 이제 네이버를 다니시다가 미국의 대학원을 진학을 하셨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게 좀 궁금해요. 비전공자에서 네이버로 취직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이버에서 비전공 애들을 키우는 그런 거를 쭉 따라가면서 이제 개발자가 된 건데, 교육도 했었고 인턴도 했었고 뭐 중간중간에 막 탈락도 이렇게 시켜가면서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풀타임 개발자가 되고 하면서 개발자 컨퍼런스 같은 데를 좀 다녔어요. 외국에서 개발자분들이 오셔서 발표를 하시고 하시니까 듣고 보면은 그냥 괜히 좀 멋있어 보이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저런 데서는 좀 더 스케일이 큰 일을 하는 것 같다.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와볼만 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 학위도 공부를 컴퓨터 공학으로 막 한 게 아니니까 그것도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깊이가 있는 게. 그래서 뭐 겸사겸사 준비를 해서 미국으로 오고 정착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또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비전공자인데 네이버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공자들도 못 가는데 시험 막 떨어지고.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비전공자도 꽤 많으시거든요. 비전공자로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좀 기술적인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성을 굉장히 많이 탄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최소한 할만하다 정도의 그런 기분을 느끼는가, 아니면 그냥 좌절해버리는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적성 탐색을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비전공자분들한테는 시장이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이쪽으로 해야지, 뭐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직군이기도 해갖고, 근데 또 이게 적성이 맞으면 재미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발전하는 느낌을 받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작게 시작해서 제 마음이 계속 가는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조그만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영대도 일자리가 꽤 좋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어떤 마음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진로 바꾸셨나, 그것도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헤매다가 얻어 걸렸다라는 표현이 조금 맞을지도 몰라요.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고 딱히 뭐 이렇게 인생에 비전이 없는 그 군대 갔다 온 딱 그런 네? 저희 뭐 동기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뭐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부터 이제 해보는 거죠, 하나씩 둘씩. 근데 뭐 뭘 하나를 해도 그게 진득하니 해지지가 도저히 않는 거.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뭐 한 2주일 동안 서점 가서 직업 서적 같은 것만 주구장창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었어요.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코딩이라는 개념이 없이 데이터 분석이라니까 뭐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건데,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코딩이라는 게 있구나 뭐 이렇게 그때서야 알고, 뭐 혼자 이렇게 C++ 책 사서 보다가, 근데 이제 네이버 무슨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었어요. 뭐 현수막 뭐 코딩 배우고 싶은 자 오라 뭐 약간 이런 거 지원을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 따라서 쭉 가고 뭐 회사 따라서 쭉 가고 그렇게 됐죠. 세상에, 저는 데이터베이스가 재밌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게임하다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는 정말 많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듣다가 프로그래머가 돼야겠다라는 사례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그리고 퀄리티 하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제가 가장 와닿는 거는, 그리고 제가 학생분들을 위해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 거는, 다양한 시도를 정말 막막한 상태에서 많이 하셨다는 거. 예.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뭐 안 그럴 것 같나요? 뭐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이것저것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저는 그래서 학생분들에게 꼭 그 얘기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승진님께서도 같은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 막막한 때가 분명히 있었고, 그때 그 막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가 그 돌파구를 찾으신 거죠. 정확히 그렇죠. 예, 많이 해보고 그러죠. 저는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견디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을 하시고,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120명을 넘어가는 제 채널 거의 뭐 최대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최대 기록도 세워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 생활은 어떠셨어요? 뭐 그냥 저는 이제 미국을 처음 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부트캠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영어를 못 하잖아요. 처음 오면은 그런 거 배우고, 그다음에 컴퓨터 그 이론도 잘 모르니까, 남들 컴과에서 이제 대학원 온 애들은 뭐 한 번 배운 거 다시 배우는 느낌인데 저는 완전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영어 배우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살았죠. 뭐 수도승처럼 열심히 공부만 하셨겠네요. 예, 뭐 운동하고 운동 많이 하셨죠? 운동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인구 밀도가 훨씬 낮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대학원생들 테니스도 뭐 치고, 그다음에 체육관 같은 것도 미국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것도 잘 이용하고 했었죠.